자, 주제 통합 볼게요. 먼저 공자는이 1문단, 하지만 묵가 2문단, 그리고 순자 3문단. 나는 솔로 아니야. 그치? 오케이. 3문단. 그리고 나랑 관련된 게 그럼 지금 가는 중국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쵸? 나는 뭐야? 조선에 관련된 이야기겠네. 그게 뭔가 악과 관련된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문제 한번 스캔해보면 1번 가와 나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근데 지금 가와 나로 뭐 돼 있어요?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 먼저 그 다음 나 확인하고 그치? 이렇게 확인해 가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니까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건데 봐봐. 묵자, 순자, 세종 이전, 순자, 세조, 세종, 세조. 맞니? 이 사람 나오면 이 사람이 맞는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하시고 3번 보니까 문맥을 고려했을 때 A에서 E야. 그럼 A에서 E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기역과 니은입니다. 자, 그럼 기역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역 어디 나와 있죠? 1문단에 있어요. 가의 1문단. 맞니? 그러면 역시 기역과 관련된 거 판단하면 되고요. 그쵸?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나에 나와 있겠지 뭐. 그치? 나의 3문단 마지막 문단에 있네요. 그거 관련해서 또 니은과 판단하면 되겠죠? 그쵸?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5번 보니까 봐봐. 중국과 조선이야. 우리 중국이 어디 나왔었고 가에 나와 있었고 조선이 어디 나와 있었냐면 나에 나와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럼 그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봐봐. 세종. 맞니? 세종. 태조. 세종. 맞니? 조선. 그치? 맞니? 그 다음 보면은 뭐 유가악론, 그치? 뭐 묵자라든지, 맞니? 요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마지막에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볼게요. 자, 공자가 말하는 악이야. 이 악이 선악의 악이 아니라 음악의 악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악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 악에 대해서 볼 거야. 그치? 먼저 누구? 공자에 대해서 볼 거야. 공자는. 그치? 이 악은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야. 그럼 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거고 치세의 수단이야. 그럼 치세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정치야. 오케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얘 정치예요. 따라서 육아악론, 우리 아까 육아악론 봤었고, 그치? 육아에 지금 각주가 되어 있잖아. 볼게. 육아악론 뭐냐? 공자를 신봉하고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의 입장과 같은 거겠지? 그치? 이 육아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 그럼 봐봐. 이 악이 바람직한 악이 있나 봐.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악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쵸? 기악, 노래, 춤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종합예술의 특성이 있네요. 그치?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라고 했으니까 감각적 즐거움도 있어야 돼.
이해되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감각적 즐거움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사회적 효용도 가져야 되는 거야. 감각적 즐거움을 뭔가 배척하거나, 그치?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치? 감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사회적 효용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였어. 사회적 효용. 맞아. 그래서 이 악을 통해 뭐를 할 수 있고, 인을 이룰 수 있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 요거 뭐랑 관련된 거지? 치세랑 관련되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기역이라고 해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기역 볼게요. 기역. 그럼 이 기역 자체 무슨 법이 쓰인 거야? 서리법이 쓰인 거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악은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닌 거야. 그치? 이거의 답은 아니다. 단순히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치? 이게 아니라 뭐가 있다? 다른 기능, 즉 사회적인 효용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 그 악의 역할이 뭔데? 인을 이루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 그치? 이런 공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 그래서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 모범, 오케이? 으로 삼아서. 그러면은 봐봐. 고대 순임금의 악. 이게 뭐야? 바람직한 악이야. 오케이? 얘를 전범으로 삼았다 라고 해서 이 전범은 모범이 되는 겁니다.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야. 모범. 그치? 전범, 모범. 모범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시킨다. 이 풍속을 순화시킨다는 게 결국 뭐야? 여기잖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이끄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쵸? 아, 위에 하면 부족할라나? 여기 그냥 하자 뭐. 자, 공자 봅시다. 공자. 공자 볼게요. 공자. 그치? 공자는 그치? 악이라고 해서 이 악을 뭐로 봤어? 인격 완성을 위한 성공. 뿐만 아니라 치세의 수단으로 써본 거지. 그치? 맞니? 오케이. 그러면 인격 완성은 뭐냐면 마음을 수양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그치? 치세의 수단이라는 건 사회적 효용을 갖는다는 거지. 사회적 효용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지. 풍속을 순화하는 거지. 그치? 풍속을 순화하는 거죠.
그치? 마음을 수양한다는 건 결국 미안해. 인을 이루는 거지. 요런 걸 모두 가지고 있대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말해. 바람직한 악이 있어. 그럼 이 말은 얘는 악을 구분했다는 거네. 바람직한 악과 바람직하지 않은 악. 맞니? 두 개를 구분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 바람직한 악은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기악, 노래, 춤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야. 기악, 노래, 춤. 그치? 맞니? 총체적인 개념이고 얘는 즐거움도 주지. 감각적인 즐거움 있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까지 있다 그랬어? 사회적인 효용도 있어야 돼. 맞니? 그리고 이거에 얘가 뭐가 있어? 고대 순임금의 악이지. 됐나요? 됐어? 오케이. 이걸 전범으로 삼았습니다. 전범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공자랑 관련해서 우선 2번은 아직 알 수 없고요. 그치? 묵자, 순자밖에 안 나왔고. 그치? 그럼 3번 볼 수 있겠다. A가 순임금의 악이야. 그럼 순임금의 악은 마음을 다스려.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게 뭐로 나왔어? 마음을 수양한다라고 나왔어. 그리고 풍속을 바람직하게 바르게 한다. 이거 뭐라고 나왔니? 풍속을 순화한다고 나왔어. 그치? 도움이 되다고 여긴 악, 즉 바람직한 악의 전법이었던 거 맞죠?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기억이 나왔어요. 4번 볼게. 기억이 뭐였냐? 악은 종과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 뭐도 있다. 다른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이 사회적 효용, 뭐 인격을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치? 사회적인 풍속을 순화시킬 수도 있다. 그럼 이게 형식에 드러낸 건 아니잖아. 그치? 잠깐만. 미안해.
미안. 승진아. 형식적 특성에 주목한 거 아니지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감각적 즐거움을 중시한 거 아니지 사회적 효용이 있다는 거니까 사회적 역할 강조하는 거 맞고. 그치? 이 악 자체가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가능하고. 맞니? 세세한 선율을 통해 사람의 감정, 이건 아직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남길게요. 우선 1번, 2번 지웠어요. 됐나요? 자, 이 문단 볼게요. 자, 하지만이라고 나왔어. 그럼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뭔가 대비될 것 같아. 그치?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누구? 묵자는. 그치? 누구를 비판했어? 공자를 비판해서 악을 뭐 했어? 반대를 하게 된 거야. 맞니? 오케이. 그러면 이 공자를 비판합니다. 누가? 묵자가. 그치? 요런 형식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보고 정리할게요.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들이, 자 그럼 이 많은 유학자들, 유학자겠지? 악의 효용을 긍정해서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었어. 그치? 그럼 봐봐. 악의 효용을 긍정했대. 그럼 이거 누구와 비슷해? 공자와 비슷한 거지. 맞니? 맞니? 그래서 그 시기의 유학자들이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어. 당대의 뭐에 따라? 유가악론에 따라. 유가악론 어디 나왔었어? 공자 나왔었지? 그치? 그것에 따라서 봐봐. 기악, 춤, 노래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어. 왜? 1문단 첫 번째 줄 끝에 유가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 기악, 노래, 춤 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었으니까. 그치? 그 유가악론에 따라서 다 이렇게 행해졌어. 그래서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지? 묵자지. 그치? 악을 반대한 이유는 첫 번째, 봐봐.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요거 주의해야 돼. 요거 주의해야 돼.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얘도 소리에, 그럼 소리라는 건 감각이지. 그치? 즐거움 인정했어. 이거 공자랑 비슷해. 물론 공자는 여기에 플러스 사회적 효용이 더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거고, 묵자 역시 즐겁긴 해.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당대 음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겠다고 여긴 것이 이유야. 그럼 얘가 중요시하는 건 뭐야? 성왕의 법도를 중요시하는 거고,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 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거잖아. 악을 비판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건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는 봐봐. 여기 봐.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이 있대. 그치? 그러면 이건 뭐야? B는? 공자가 보는 바람직하지 않은 악인 거지. 그치? 공자가 왜 비판했냐? 선율이 너무 세세해서 사람의 감정에 너무 과하게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멀리해야 돼. 부정적이야. 라고 본 그 B보다도
당대 육아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라고 본 거야. 그가 보기에 백성을 동원해서 행해지는 육아의 악. 그치? 그것은 겉으로는 뭐야? 얘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봐봐.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쳤어. 그리고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해서 그들의 재문을 줄어들게 만드는 오락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익에, 이 농민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 거지. 그치?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약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됐니? 됐니? 오케이. 그럼 다시 봐. 여기 봐. 공자가 바람직한 악이 있었고요. 그치? 뭐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악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 바람직하지 않은 악에 뭐가 나왔냐면 그게 B, 정나라의 일부 선율이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게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선율이 세세해서 선율이 너무 세세해. 세세해서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쳐. 됐니?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이 공자는 뭐랑 또 비슷했냐면 육아악론과 비슷하지? 그치? 그 공자의 학풍을 이어받은 게 육아악론이니까. 맞니? 맞니? 그리고 묵자는 묵가사상을 만들었다 그랬어. 그치? 그리고 이 묵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약론을 제시한 거죠. 됐어? 됐어? 왜 비약론을 하게 됐느냐? 그 당시 시대랑 관련이 된 거야. 됐니? 그치? 자, 그럼 볼게. 왜? 그 당시. 그치? 그 당시의 악. 그럼 그 당시의 악은 많은 유학자들. 그치? 당대의 육아 악론인 거지. 그치? 그치? 를 본다면 얘는 뭐였냐? 효용 당연히 긍장했고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오락적인 악에 관심이야. 근데 이건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면 민간에서 유래가 됐었어. 맞아. 그래서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어.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었고, 그치? 겉으로는 얘를 잘 구현했어.
그치? 근데 뭐냐? 오락에 불과해.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데, 그치?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그치? 우선은 당대의 약이 성황의 법도에 맞지 않아. 그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아. 왜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느냐라고 했냐면 백성들을 동원해.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해.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런 악의 백성들이 동원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이 백성들 뭐야? 자신의 품, 시간 이런 거 뺏긴 거잖아. 맞니? 그래서 그들은 뭐야? 백성이지. 재물을 불어들게 만들어. 재물이 줄어들게 만들어. 그치? 맞니?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얘 비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치? 뭐라고 비교하느냐? 뭐라고 비판하느냐? 공자가 비판했던 B보다도, 그치? 당대 육아의 악이, 그치? 나쁘다. 맞니? 오케이. 요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해악이 더 크다. 그치? 해악이 더 크다. 라고 비판했어요. 그쵸? 됐죠? 오케이. 볼게요. 자, 묵자는 당대의 악 부정적으로 봤지? 그치? 그치? 얘 거부한 이유 성황의 법도에 맞지 않아. 플러스 모든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백성들의 이익을 해쳐. 그치? 됐어? 순자 안 나왔고요. 그쵸? 순자 안 나왔습니다. 보면 B. 봐봐. 공자가 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왜?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한 건 자신을 수양하고 인을 이루고, 그치? 사회적 효용까지 일으키는 거니까. 맞죠? 그쵸? CD였고요. 4번 봤을 때 아직 안 나왔고요. 근데 여기 봐. 세세한 선율을 통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공자가 어떻게 봤지? 바람직하지 않은 악. B에 대한 설명이었지. 그치? 근데 공자가 그걸 긍정할 리 없잖아. 그쵸? 그래서 5번도 지웠어요.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봐봐. 순자가 나와요. 순자는 봐봐. 묵자의 주장을 뭐 했어? 반박한 거야. 묵자가 누굴 비판했어? 공자를 비판했잖아. 그 비판한 묵자를 반박했다라는 건 결국 뭐냐? 이 공자의 이거를 뭐 한 거야? 계승한 거야. 그치? 누가? 순자가. 그쵸? 오케이.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갈 거예요. 볼게요.
여기 봐.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야? 사회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 치세의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거 뭐랑 비슷해? 공자랑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여 가지고 그치?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치? 그래서 뭐야? 인격을 완성하고 치세의 수단이 된다는 거잖아. 즉 뭐가 있다? 사회적 효용이 있다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것도 뭐랑 비슷해? 당연히 공자랑 비슷하겠지. 왜냐면 공자를 계승했으니까. 됐어? 됐어?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고요.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또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공통점이야. 공자와 더 나아가서 악은 우주의 반영체이므로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다라고 더 나아갔어. 그치? 그런데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건 아니야. 그럼 이거 뭐랑 비슷하니? 공자랑 비슷해. 요것도 공자랑 비슷해. 왜냐면 공자도 악이 바람직한 악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악이 있다고 했잖아. 순자 역시 악이라고 해서 모두 긍정은 아니라고 본 거야. 그쵸?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 그럼 이건 뭐야? 긍정적인 거지. 이게 뭐야? 악의 유용함이고 감정을 순화해서 방지해주는 수단이고 그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근데 뭐도 될 수 있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 거고 이거 역시 공자랑 비슷하죠. 그쵸? A는 바람직한 거, B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맞니? 그래서 그는 봐봐.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했어. 그래서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 이롭게 하는 걸 덕음. 정나라의 일부 선율 B처럼 음란하여 덕음을 해치는 이금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덕음을 통해 육아의 이상적 정치 완도정치 즉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를 실현할 수 있다. 백성을 다스린다. 치세랑 관련이 있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이거 어차피 캡처해서 줄 거고. 그치? 자, 순자는 악이 뭐라 그랬어? 우주의 반영체지. 그치? 인간에게 어때? 필수적인 거야. 맞니? 맞니? 그럼 얘는 자, 악이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고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왜?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도덕적 가치가 뭐 인이라든지, 그치? 이런 거랑 관련이 될 거야.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플러스 더 나아가서 우주의 반영체라고 했어.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어떤 거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맞니? 얘 역시 악을 두 개로 나눴어. 그치? 어떤 악? 바람직한 악과 바람직하지 않은 악으로 나눴어. 그치? 그럼 이 요걸 무슨 기준이었냐면 도덕이 기준이야. 그래서 도덕을 기준으로 바람직한 악과 바람직하지 않은 악을 나눴고, 바람직한 게 덕음 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내용이 도덕적이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모도, 아름다움도 있는 것. 그치? 바람직하지 않는 걸 이금 이라고 했고, 그치? 음란하여 덕을 했죠. 그치? 뭐처럼? 정나라의 일부 선율처럼. 그치? 그리고 이 덕음을 통해, 그치?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덕음을 통해, 그치? 이 덕음을 통해 이상적 정치인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순자는 악은 우주의 반영체 맞고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라고 본 거 맞지? 맞니? 봐봐. 순자는 풍속을 개량한다. 그럼 풍속을 개량한다는 건 좋게 바꾼다. 순화한다. 교화한다 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개량은 순화, 교화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거기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봤지, 순자는. 그치? 맞니? 세조랑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건 못 지우고. 그치? 그럼 가랑 관련돼서 볼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악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어. 특히 누구? 순자. 도덕을 기준으로 덕음과 이금으로 나눴었지. 그치? 악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했고 극복할 방안 없어. 그 다음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생각 나열했다 까진 볼 수 있어. 요거는 가능해. 근데 필자 나왔어? 글쓴이의 생각 나왔어? 없어. 그럼 필자의 생각은 없어. 요게 안 나와요, 가에는. 이해되죠? 그쵸? 지워야 되고. 악의 효용을 긍정한 인물, 누구? 공자, 순자. 그치? 부정한 인물, 누구? 묵자. 그치? 대비한 거 맞고. 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들어 악의 쓸모를 인정하지 않았어. 물론 바람직한 악과 바람직하지 않은 악에 대한 예는 나왔어.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는 안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지우는 거야. 됐어? 됐어? 오케이. 그 다음 C가 뭐였냐면 덕음이야. 덕음. 그치? 덕음은 긍정적인 거지? 그치? 긍정적인 걸 통해 육아의 이상적 정치. 이게 뭐였지? 왕도 정치지. 그치? 덕으로 다스리는 거잖아. 그걸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거 맞지? 됐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여길 볼게. 봐봐. 얜 지금 중국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가랑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한번 볼게. 주로 여기서 말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아악이라는 게 나왔어. 근데 우리 가에서는 아악이란 말은 없었지. 그치? 그냥 볼게. 얘는 궁중제례와 조회의식에 사용된 악이야. 뭔가 연애랑 관련된 것 같아. 어떤 예랑 관련된 것 같아. 얘는 악을 통해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럼 이 이상사회라는 건 뭐겠어? 유교의 이상사회인 왕도 정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얘는 주로 주왕조 시기에 형성이 됐대. 그럼 주왕조는 무슨 나라야? 주나라지 않겠어? 그치? 어쨌든 이 왕조 때 형성되어 국가의 예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뤘고, 그치? 이후에 다른 왕조들도 아악 제도를 채택하긴 했으나 왕조가 바뀔 때마다 법도가 바뀌어서, 그치? 가사도 새로운 통치자를 찬양하는 걸로 바뀌어. 맞니? 근데 여기 지금 법도가 나왔네. 그치? 성왕의 법도를 중요시한 게 누구였지? 묵자였었지. 그치? 그러면 쭉 본다면 봐봐. 우선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악의 법도가 바뀐 거 맞아. 보기에서 확인했어. 근데 세종 아직 안 나왔어. 맞니? 맞니? 그 다음 5번 보니까 자 봐봐. 묵자가 봐봐. 문묘제례악. 우선은 봐봐. 악이야. 악은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쳤어 라고 비판하는 비약론을 제시했잖아. 맞니? 물론 문묘제례악은 좀 더 봐야겠지만 5번은 왠지 맞을 것 같은. 그치? 느낌. 그쵸? 자, 봅시다. 조선으로 왔어. 그치? 그럼 지금 중국의 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조선은 그거를 수용했겠지.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계승 그대로 계승했을 수도 있고 우리에 맞게 주체적으로 그치?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볼게. 먼저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이다 라고 강조했대. 그럼 얘는 악을 어떻게 본 거야? 긍정으로 본 거지. 그치?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삼았어? 유가악론에서 바라보는 악을 기준으로 삼아서 궁중의례에 사용할 악을 편성했대. 맞니? 그럼 이 유가의 악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 공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치? 그를 계승한 순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 됐니? 됐니? 거기에다가 봐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어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냈대. 이 악장이 대표적인 게 용비어천가 같은 거지. 그럼 여기서 자신의 행위가 뭐야? 조선을 건국한 거잖아. 고려를 저버리고. 맞니? 그래서 당위성을 드러냈고 누구도? 태종도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는데 봐봐. 태종도지.
그치? 그러면 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거는 누구도? 태조도. 태종과 태조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됐어? 됐니? 오케이.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구인 의례상정소를 설치했고 또 궁중 의례를 관장하는 예조의 관료도 예악의 밝은 자를 뽑았고 전문가를 뽑았고 또 봐봐.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활용했어. 왜? 공자가 얘기했잖아. 바람직한 악은 춤 플러스 그치 기악 플러스 막 이런 거 했잖아. 이처럼 태조와 태종은 모두라고 했어. 그럼 모두는 뭐야? 공통점이죠. 그치?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었다. 치세의 뭐다? 수단이 된 거다. 됐니? 그리고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뭐냐? 중국에서 중국 의례에 사용하던 뭐다? 악이 모범이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그치? 봐봐. 태종 나왔었지. 태종이 궁중 의례를 관장하는 관서. 이게 뭐였지? 예조지. 그치? 맞니? 예조의 관리를 뽑을 때 악과 관련된 역량 뭐라 그랬어? 예악의 밝은 사람들. 맞니? 고려한 거 태종 맞네요. 그치? 세조 아직 안 나왔고요. 그치? 뭐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역시 없고요. 그쵸? 봅니다. 악의 중요성을 인식했어. 그러면은 이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거 있지. 이거는 모두 같아. 태조도 되고 태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래. 그치? 그래서 악을 정비했대. 그럼 이 악은 뭐야? 중국의 악이지. 맞니? 오케이. 악을 정비해서 신제악을 만들었어. 맞니? 그럼 이건 뭐야? 중국의 악을 정비한 거야. 중국의 그거야.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를 창제해?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합니다. 맞니? 그럼 세종은 두 개야. 중국의 악이 있는 거고, 그치? 그게 신제의 악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 조선풍의 악이 있는 거야. 됐어? 됐어? 악의 법도가, 자, 이 악, 중국의 악이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했어. 그래서 중국의 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는, 막 존중하고 숭배하는 이들을 비판했어. 됐니? 됐니?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되던 악인 뭐야? 향악이잖아. 그럼 이 향악은 뭐야? 조선풍의 악이지. 그치? 그래서 궁중의 제례에서 악보다는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려고 했대요. 이해됩니까? 그쵸? 맞니? 얘는 두 개야. 두 개가 대비되는 거야. 중국풍의 악. 그럼 얘는 신제악. 과 그치? 조선풍의 향악. 그치? 요거 대비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이는 외래악. 외래악이 뭐야? 악이지. 그치? 이거를 무분별한 수용,
그럼 무비판적으로 존숭하는 거잖아. 맞니? 그걸로 인한 악의 획일화를 우려했고. 그치? 중화주의, 중국을 막 따르는 거잖아. 악을 막 숭상하는 거잖아. 이거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야. 맞니? 자주적인 악, 주체적인 악과 똑같은 거지. 그치? 이것이 중국의 악보다. 이해되죠? 그쵸?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큰 거야. 사회적 효용이 더 큰 거야. 오케이? 이러한 악이 뭐야?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그치? 향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치?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신학을 창제했어. 그럼 여기에 신학이 들어가겠지. 그치? 신학을 창제했는데 이것은 봐봐. 동그라미와 어때? 완연히 다른 거지. 형식도 내용도 모두 다른 거야. 맞니? 이 신학은 조선풍의 악이잖아. 그치? 그럼 이건 주체적인 악이야. 그치? 이것뿐만 아니라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대. 봐봐. 세종 이전이야. 그럼 세종 이전은 뭐겠어? 태종이겠지? 여기에 나온 이때는 봐봐. 의례의 절차에 맞춰서 악을 사용했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의례의 절차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악이 가미되고 더해지는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신학을 하면서 의례의 절차를 신학에 맞춰서 수정했어.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뭐야? 신학이지. 그치? 거기에 맞춰서 의례의 절차를 수정하는 거지. 맞니? 그런데 의례의 절차와 악을 조응시키는 거 완전 바뀌었잖아. 악이 중심이고 거기에 의례와 절차를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그거는 시간이 오래 필요해서 실제로 의례에 신학을 사용하지 못했었대. 됩니까? 오케이.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봐. 이렇게 동그라미와 네모로 선생님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볼게요. 봐봐. 세종 이전에는 뭐가 중요해? 의례의 절차가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악을 구분한다고 했었지. 두 개 바꿔놨잖아. 정답 3번. 그치? 그 다음 봐봐. 세조 역시 풍속을 개량해 사회적 효용, 왕도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맞아? 좀 더 보면 될 것 같고 5번도 조금 더 볼게요. 자, 세조는 자주적인 악, 신학이지. 그치? 이거를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어. 누가? 세조가. 그래서 세조는 이 세종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 거지. 그가 생각하는 악의 요체 중요한 건 뭐냐?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게 있는 거야. 그치? 악을 통해 풍속을 개량할 수 있다고 본 거지. 맞니? 그래서 그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류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했었고 그러면 여기 세조 그치? 관서의 관리를 뽑을 때 아까 관련했었고 개량하는 데 긍정적인 게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그쵸? 돌아와서 또한 봐봐.
악이지. 그치? 얘는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라고 본 거야. 그래서 아악을 관청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청하는 관청을 뭐 했어? 통합해서 운영했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거지. 맞니? 그는 제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악을 사용했어. 신악 뭐야? 자주적인 향악, 풍이잖아. 세종은 실제 사용 못했었잖아. 근데 세조 때 실제 사용을 했네. 그치? 하늘의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깨고 드디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게 됐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는 제사를 마친 후 선왕, 이때 선왕이 누구야? 세종이야. 세종의 뜻 뭐야? 선조의 제사를 지낼 때 조선풍에 향악을 쓰는 거였잖아. 자주적인 신악을 쓰는 거였잖아. 그게 세종 때는 안 됐었는데 세조 때 이루어졌으니까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했고, 이러한 경향은 확대돼서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이 점차 늘어났고, 그치? 이렇게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조선 지배층의 노력, 뭐 태조, 태종, 세종, 세조 모두 중국의 악을 계승하기도 하고, 태조 맞니? 극복하기, 세종 대표적으로, 그치? 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다른 나라와의 대비를 통해 우리 악이 가진 장단점, 단점 나왔어? 그치? 아니지. 오케이. 그 다음 악의 효용 여부에 대해서 모두 효용이 있다고 봤잖아. 절충 안 나왔지. 그치? 모두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으니까. 그치? 그 다음 봐봐. 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능할 것 같아. 세종은 이렇게 봤고, 그치? 세조는 이렇게 봤고, 근데 역시 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 없었고, 조선 왕들의 악에 대한 관점을 궁중의례와 관련 지은 거 맞고, 통시적인 것도 맞죠.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조 먼저, 그 다음 태종, 세조, 세종. 맞니?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정답 4번. 나는 악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 없지? 그치? 악의 해악 비판한 거 없어. 정답 4번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자, D가 뭐였어? D. 악장이야, 악장. 그럼 정치적인 목적 맞지? 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잖아. 맞니? 그리고 이는 뭐냐? 실제 악이었어. 동그라미였어. 그치? 근데 봐봐. 외래악의 수용으로 인해 회기라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악? 이건 네모지. 그치? 맞아? 이거 신악이잖아.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했으니까 정답 5번이죠. 그쵸? 맞니? 맞니? 니은 봐봐. 세종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럼 이거 담고 있는 내용 아니고, 오락적 기능 중시하는 거 아니고, 주체적인 악. 맞니? 정답 3번. 악은 동그라미인데. 그치? 얘는 네모를 사용했다는 거잖아. 그치? 틀렸고. 5번. 아니, 이거는
네모, 주체적인 악이 드디어 제사에 사용됐다라는 걸 좋아하는 건데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 경계했다? 아니지. 오케이. 다음 5번. 자, 문묘제례야. 제사야. 그치? 이거의 목적 뭐냐? 유학의 성인을 추모하는 동시에 인간의 심성을 바르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사회적 효용이 있잖아. 맞니? 얘는 여러 연주의 노래가 중첩되고 수십 명의 무용수가 춤. 그럼 봐봐. 연주, 가악도 있고요. 춤도 있어요. 종합예술이죠? 그쵸? 조선 문묘제례악은 주로 아악기가 사용돼서 아악 동그라미. 근데 시간에 따라 향악이 함께 사용되는 비중이 커졌대. 세종은 향악의 비중이 늘어났어. 근데 이거 중화주의랑 관련된 거야? 아니지. 이해되지? 정답 1번. 아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숭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근거 너무 계속 바뀌어. 가능하지? 그 다음 태조, 태종. 그치? 맞니? 여기 봐. 아악이지. 아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범으로 삼은 거 맞지? 그치? 그 다음 봐봐. 연주, 노래, 무용이 모두 사용됐어? 그치? 바람직한 악 이런 게 모두 쓰인 총체적 개념으로 쓰였다고 했지? 맞고. 문묘제례악의 목적 자체가 성인을 추모하고 심성을 바르게 하려는 목적인 거 맞으니까. 그치? 뒤는 우리 미리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